서울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오피스텔 센트럴파크의 유리문 앞에서 한 노인이 망설이고 있었죠. 누더기 같은 낡은 외투를 걸친 그의 모습은 이곳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노인은 며칠째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서성이는 김태호의 시선은 건물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균열, 입구 계단의 미세한 처짐, 로비 천장의 누수 흔적까지요.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이 모두 들어왔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배회하는 노숙자로만 비춰졌습니다. 김태호는 쓰레기통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건물의 기초 구조를 살펴봤어요. 2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한 이 건물이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새벽 5시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시간을 택한 건 순전히 방해받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신입 경비원 박대리는 모니터를 통해 김태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박대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죠. 고급 주거지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는 건물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왔네, 저 할아버지. 박대리는 동료에게 중얼거렸어요. 요즘 노숙자들이 이런 고급 건물까지 노리는 모양이야. 주민들이 불편해할 텐데. 김태호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배수시설과 환기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설계 당시 예상했던 내구성과 실제 현상 사이의 차이를 몸소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손끝이 외벽을 살짝 어루만질 때마다 건물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의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깅을 나온 주민들은 김태호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고 출근길 직장인들은 멀찍이 피해갔죠. 김태호의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허리는 그들에게 경계해야 할 존재의 신호였을 뿐이었습니다. 박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성큼성큼 김태호에게 다가가는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대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여기는 주민 전용 구역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김태호는 박대리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젊은 경비원의 눈에서 경계심과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여기 나타나시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박대리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찾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김태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젊은 경비원의 질문이 순수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사정이었죠.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김태호는 여전히 새벽마다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 쪽도 살펴보고 있었죠. 지하 방수 상태와 환기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대리의 눈에는 수상한 행동으로만 비춰졌어요. 저 할아버지 계속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네. 박대리는 동료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둑질이라도 계획하는 건 아닐까? 요즘 독거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이상한 짓 한다던데. 이날 박대리는 더욱 거칠게 김태호를 대했어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여기 나타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김태호는 박대리의 격양된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젊은이의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편견에 사로잡힌 시선이 아쉬웠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물관리사무소에 익명의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외벽 도색과 방수 공사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였죠. 더욱 놀라운 건 그 계획서가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할 수가 있나? 사무소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죠. 제안서에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정확히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된 건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 현상들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누구든 이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게 명백했죠. 며칠 뒤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 예산이 갑자기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공사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죠. 박 대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말단 경비한테 이런 소식이 들려올 리 없는데. 박 대리는 혼잣말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관리비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계획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단지 무명의 후원자라는 이름만 돌아다닐 뿐이었어요. 박 대리는 여전히 새벽마다 나타나는 김태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건물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김태호가 나타난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했죠. 김태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건물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했어요. 그의 노트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죠. 20년 전 설계 도면과 현재 상태를 비교한 정밀한 분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물 게시판에 특별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긴급 입주자 설명회 개최라는 제목의 공지였어요. 새로운 대주주가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으니 모든 주민이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박 대리는 공지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주주라고? 이 건물을 누가 샀다는 거야? 박 대리는 동료들과 수군거렸어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이 모두 새 주인 때문이었나? 설명회는 일주일 후 건물 지하 커뮤니티룸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어떤 이는 대기업 회장이 개인 용도로 매입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외국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했죠. 박 대리는 설명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커뮤니티룸 청소부터 의자 배치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론 계속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과연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 말이죠. 설명회 당일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오늘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이의 관심은 오직 하나 새로운 대주주의 정체였죠. 박 대리는 입구에서 안내를 하며 도착하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앞줄 좌석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동안 쫓아냈던 김태호였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김태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누더기 같던 낡은 외투 대신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대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과연 저 사람이 매일 쫓아냈던 그 노인이 맞나 싶었거든요. 김태호는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 주민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기대와 걱정을 안고 있는지 읽으려 했죠. 정확히 오후 2시 김태호가 천천히 일어서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대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김태호를 바라봤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태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 김태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년 전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이기도 하죠. 주민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의문에 쌓여있던 모든 일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박 대리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냉대했던 노인이 바로 건물 주인이었다니요. 김태호는 스크린에 건물 설계 도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곳에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진정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도 늙어가고 저 역시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들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지병으로 은퇴한 후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건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거주자의 시선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김태호의 고백에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건물주나 설계자가 아닌 그저 한 명의 관찰자로서 이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박 대리는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김태호를 쫓아내며 했던 말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일들이 모두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죠.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에서 겪는 불편함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앞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설계자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감동을 아는 채 말이죠. 김태호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도왔고 박 대리는 그런 그를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태호가 박 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죠. 박 대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몰라보고 그런 식으로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태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대리님,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건물과 주민들을 지키려는 책임감 때문이었잖아요. 저야말로 정체를 숨기고 혼란을 드린 게 죄송하죠. 박 대리는 김태호의 너그러운 태도에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요. 김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기회니까요. 며칠 후 경비실 앞에 작은 명패가 하나 붙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물도 사람도 아니 중요합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김태호가 직접 써서 붙인 것이었죠. 박 대리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김태호도 가끔씩 경비실에 들러 박 대리와 담소를 나눴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은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김태호는 단순히 외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한 개선을 했어요. 그의 세심한 관찰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다운 따뜻함을 갖추게 되었죠. 김태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이제 선임 경비원이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였죠. 경비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거든.
그는 항상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경비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선배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대리는 경비실 앞에 붙은 작은 명패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죠. 저기 적힌 말 때문이야.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거든. 김태호는 지금도 가끔씩 건물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더기 옷이 아닌 평범한 차림으로 말이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비실에 들러 박 대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박 대리는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회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박 대리가 말하면 김태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박 대리님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제 건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건축학도가 김태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물을 설계하는 비결이 뭔가요? 김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건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없지. 설계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그곳에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 젊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김태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건축가든 경비원이든 주민이든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 진짜 좋은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박 대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김태호와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첫인상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죠. 어떤 날은 김태호가 박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체를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박 대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진심으로 건물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모든 게 형식적이었겠죠. 김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가면을 벗어야 진실을 볼 수 있는 법이에요. 제가 누더기 옷을 입었을 때 본 것들이 진짜 현실이었거든요. 지금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소문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태호와 박 대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죠. 경비실 앞에 작은 명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물도 사람 또한이 중요합니다. 이 문구를 본 사람들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기곤 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죠. 김태호는 종종 혼자 중얼거립니다. 건축가로서 40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건축이 뭔지는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네. 그리고 박 대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해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센트럴파크의 아침은 더욱 따뜻합니다. 주민들의 인사소리, 박 대리의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김태호의 잔잔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진정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건물도 사람도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채 말이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다운 따뜻함을 갖추게 되었죠. 김태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이제 선임 경비원이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였죠. 경비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거든. 그는 항상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경비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선배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대리는 경비실 앞에 붙은 작은 명패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죠. 저기 적힌 말 때문이야.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거든. 김태호는 지금도 가끔씩 건물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더기 옷이 아닌 평범한 차림으로 말이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비실에 들러 박대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박대리는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회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박대리가 말하면 김태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박대리님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제 건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건축학도가 김태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물을 설계하는 비결이 뭔가요? 김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건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없지. 설계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그곳에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 젊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김태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건축가든 경비원이든 주민이든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 진짜 좋은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박 대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김태호와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첫인상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죠. 어떤 날은 김태호가 박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체를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박 대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진심으로 건물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모든 게 형식적이었겠죠. 김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가면을 벗어야 진실을 볼 수 있는 법이에요. 제가 누더기 옷을 입었을 때 본 것들이 진짜 현실이었거든요. 지금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소문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태호와 박 대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죠. 경비실 앞에 작은 명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물도 사람 또한이 중요합니다. 이 문구를 본 사람들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기곤 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죠. 김태호는 종종 혼자 중얼거립니다. 건축가로서 40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건축이 뭔지는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네. 그리고 박 대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해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센트럴파크의 아침은 더욱 따뜻합니다. 주민들의 인사소리, 박 대리의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김태호의 잔잔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진정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건물도 사람도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채 말이죠. 계절이 바뀌면서 센트럴파크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가 심어놓은 화단들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면서 건물 전체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떤 꽃들이 새로 피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죠. 어느 날 한 젊은 건축학도가 김태호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원에서 주거 건축을 전공하고 있다는 이 학생은 센트럴파크의 소문을 듣고 직접 연구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좋은 건물을 설계하는 비결이 뭔가요? 학생의 진지한 질문에 김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건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김태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없지. 설계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그곳에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
젊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김태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건축가든 경비원이든 주민이든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 진짜 좋은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학생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김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박대리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놀라던 학생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셨네요. 그럼 지금도 가끔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시는 건가요? 학생의 질문에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건축가는 평생 학습하는 직업이야.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해. 박대리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김태호와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첫인상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죠. 어떤 날은 김태호가 박대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체를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박대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진심으로 건물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모든 게 형식적이었겠죠. 김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가면을 벗어야 진실을 볼 수 있는 법이에요. 제가 누더기 옷을 입었을 때 본 것들이 진짜 현실이었거든요. 센트럴파크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옥상 정원에서 주민 모임을 갖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김태호가 제안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날 모임에서는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태호는 항상 뒤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주민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제가 가장 배운 건 겸손함이에요. 김태호는 어느 날 박대리에게 말했습니다. 건축가로서 40년을 살면서 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박대리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비원이라고 해서 주민들보다 건물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각자가 다른 시각에서 이 공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센트럴파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 건축과에서 온 공무원들이었죠. 센트럴파크의 리모델링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다른 노후 건물들의 모델 케이스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김태호는 이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깊이 관찰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공무원들은 김태호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나요? 보통은 형식적인 의견만 나오기 마련인데요. 김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진정성이에요. 주민들이 내가 정말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걸 느꼈을 때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날 방문을 계기로 센트럴파크는 주민 참여형 리모델링의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 건축 잡지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건축학과 학생들의 견학도 이어졌죠. 하지만 김태호는 이런 명성보다는 매일 아침 주민들의 밝은 인사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좋은 건물의 진짜 기준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여부예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센트럴파크의 아침은 더욱 따뜻합니다. 주민들의 인사소리, 박대리의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김태호의 잔잔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진정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건물도 사람도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채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센트럴파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되었어요. 김태호는 종종 옥상 정원에 혼자 올라가서 건물 전체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이 공간이 진짜 집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보람은 없었거든요. 건축가로서 40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건축이 뭔지는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박 대리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경비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선배님, 오늘 일찍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박 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회장님이 오실 것 같아서.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호가 건물에 들어섰어요. 박 대리는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준비했죠. 이제는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김태호가 물었어요. 박 대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주민의 이야기, 아이들이 옥상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주민들끼리 나눈 소소한 대화들까지 말이에요. 김태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진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박 대리님 덕분에 이 건물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되고 있어요.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대리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죠.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최 대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선배님처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비원이 되고 싶어요. 김태호는 최 대리를 바라보며 격려했어요. 최 대리님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예요. 센트럴파크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이사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 은퇴한 노부부가 옥상 정원에서 여생을 즐기는 이야기, 학업에 열중하는 대학생이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김태호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증인이자 조용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 주민이 김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건물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김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 건물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건 완성되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소문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태호와 박 대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였죠. 경비실 앞에 작은 명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물도 사람도 아니 중요합니다. 이 문구를 본 사람들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기곤 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죠. 이제 센트럴파크의 이야기는 한 건물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거예요. 김태호는 때때로 박 대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박 대리 역시 김태호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늘 감사해하고 있어요. 센트럴파크의 하루는 이제 더욱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아침마다 피어나는 꽃들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날마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는 따뜻한 시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